안녕하십니까, 농부놀이터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춥고 해서 이론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는 과수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지전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스러우실 텐데요. 제가 그러면은 가지전정을 왜 하는지, 가지치기를 왜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농업진흥청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하는 설명하고는 사뭇 다를 수도 있고, 저는 경험치에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상반되거나 상계되더라도 아시는 부분까지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생리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토양이 이렇게 있어요.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심으면은 나무들이 뿌리를 이렇게 내겠죠. 뿌리를 내는데 가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물론 2번 주지를 기를 수도 있을 거고 3번 주지를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가지 형태는 항상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가지가 자라요. 가지가 이렇게 자란다 그러면 뿌리도 이만큼 활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잔뿌리가 많이 이렇게 나는 만큼 가지도 또 잔가지들이 이렇게 돋아나요. 가지가 나는 부분은 나무마다 틀릴 수 있는데 잎눈, 그러니까 지난번에 꽃눈하고 잎눈하고 차이를 말씀드렸죠.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통통한 것은 열매를 맺는 꽃눈입니다. 근데 잎눈은 뾰족하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개씩 생길 수도 있고, 뾰족한 것이 이제 잎눈이 되는데, 잎눈이 여기서 이제 가지가 자라납니다. 잎이 이제 뜰추면은 내년에는 여기서 가지가 난다는 거예요. 꽃눈에는 열매를 맺히겠죠.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원래는 나무 형태는 장가지를 많이 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태양이 있으면은 최대한 광합성이라든지 정산작용을 하기 위해서, 또 밤 되면 또 갈륨이 저장돼서 산소 동화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장가지를 많이 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새들이 여기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이 열매들을 따먹어서 종자 번식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꽃눈을 많이 달고 열매를 많이 달아요. 그 대신에 과일은 굵게는 만들질 않습니다. 새라든지 아니면 멧돼지라든지 너구리라든지 와서 떨어져 있는 거, 낙과되어 있는 것을 주워다 먹고 이 씨앗을 삼켜서 멀리 가서 똥을 누거나 배배를 누면은 거기서 나무 가지가 다시 돋아나고 종자 번식을 하는 그런 구조죠. 근데 이제 인간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열매 구조를 좀 더 굵게 만들려는 그런 법을 농법이라고 해서 개발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에 있는 가지로서는 열매를 굵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자연의 섭리가 아니고 인간의 경제적인 논리로서 열매를 굵게 만들려는 욕심들이 있겠죠. 제사상에 크게 만들어야 되고,
소비자들이 굵은 거를 좋아하고, 물론 서유럽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굵은 열매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굵다 해서 맛이 그렇게 굉장히 뛰어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자연의 섭리하고 위배된 우리 인간의 경제적인 원리 때문에 열매를 굵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길게 갔나요, 얘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데, 열매를 굵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최대한 가지수를 줄이고, 그리고 햇빛과 통풍이 잘 되게 해줘야지만이 열매들이, 그리고 잎들이 공장을 잘 돌아가게 해서 남아있는 과일을 더 충실하게 달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방법은 물론 각 농부들마다 다 틀려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두 가지예요. 햇빛을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한 가지 전정, 통풍이 잘 들어오게 하는 가지 전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지 전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무가 1차적으로 땅에서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2분 줄을 잡고 가지가 형성이 이렇게 됐어요. 뿌리가 이렇게 활착 되는 것만큼 가지들도, 장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날 거예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뿌리가 있는 만큼 나무 가지도 있을 거예요. 이게 서로 나무의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열매를 더 굵게 만들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경제 원리로서 굵게 만들어라는 그런 욕심들이 있죠. 우리가 볼 때 나무의 성장의 원리는 이래요. 45도, 여기서 기준으로 봤을 때 45도 이상에 있는 가지들은 자꾸 위로 위로만 자꾸 자라려고 그래요. 그 대신에 과실을 키우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가지를 45도에서 60도 사이에 있는 가지를 선호를 하는 거예요. 45도에서 60도 사이에 있는 가지들이 충실하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 있는 가지들은 열매를 굵게 만들지 않고 오로지 생장, 자기 생리만 키우려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를 자꾸 낮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높게 키우는 게 아니라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정을 할 때는 위로 치솟는 가지들이 있죠. 위로에 있는 가지들 최대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지 전정은 정리하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 이 가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여지를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잎눈 한두 개를 놔두고 전지를 하셔요. 왜냐면 이 가지를 다시 유인을 해서 낮춰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비틀기라든지 꼬집기라든지 아니면 유인해서 낮춰주면은 45도에서 60도 낮춰주면은 또 이게 결과지로서의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수확하게 될 거예요. 또 이 방법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고, 가지는 색깔이 있나? 가지를요, 여기 보시면 가지를 짧게 자르면은, 짧게 이렇게 잘랐잖아요. 짧게 자르면은 얘네가 짧게 반발력이 생겨요. 짧게.
짧게 반발력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쪽 가지를 볼까요? 이쪽 가지를 좀 길게 잘랐어요. 이쪽 가지 이만큼 잘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발력이 이만큼이 더 커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어떤 얘기죠? 강전정. 요는 약전정을 했죠. 강전정을 하면은 반발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전정을 짧게 한다 해서 가지를 잡는 부분의 계획이 더 낫다는 것도 아니에요. 강전정을 해서 이 가지를 정리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가지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지전정은 나무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강전정을 할 경우에는 여기서 가지들이 막 돋아나요. 위에서 막 터요. 왜냐면은 뿌리에서 오는 그 TR율이라고 그러거든요. 루트와 추리, 위에 가지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올라오는 힘들이 강전정을 하면 여기에 가지를 막 터지게 돼요. 약전정을 하면은 막 터지는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도 짧게 반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 강전정을 해야 되고 언제 약전정을 해야 되는지는 나무가 내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다 틀려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야, 색깔이 변했네. 가지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을 때 두 갈래가 있다고 쳐요. 큰 주지가 있고 이제는 결과지들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난 이 가지보다 위에 가지가 더 힘세 갖고 이렇게 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도장성이 있는 도장지 같은 경우는 위로 반발력이 굉장히 세게 올라가요. 각도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힘이 끝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있겠죠. 이런 가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도장지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소위 도장지라 그러는데, 도장지는 놔두면 놔둘수록 나중에 이 가지 굵기보다 이 가지가 더 굵어져 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지는 열매를 위에 크게 올라가는 가지들은 열매를 키우기보다는 자기 생리를 위주로 크게 가려는 나무의 습성 때문에 그래요. 나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나무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 몸을 키우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런 도장성 가지들, 웃자람 가지라고 표현하는 이런 가지들이 열매를 굵게 맺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전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강전정을 했어요. 이만큼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웃자람 도장지성들이 더 많이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막 터져요, 이렇게. 여기 만약에 약전정을 했잖아요. 약전정을 했어요. 그러면 반발력이 조그맣게만 와요. 하나 내지 두 개로만 이렇게 터져요. 약전정을 하면 할수록 반발력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강하면 강할수록 도장성이 더 많이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가지들을 어떻게 전지를 해야 되냐면은, 햇빛이 들어올 때 그냥 가만 놔두면은 막 가지들이 이렇게 많은 가지들이 있는데, 서로 상계되는 가지들, 여기와 이 가지 상계되는 가지를 최대한 줄여주라는 거예요. 이 가지를 키우고 싶으면 이 가지를 잘라주고, 옆 가지는 있으면 이 가지를 키워주면 이 가지를 잘라주고, 이 가지 상계되면 이 가지가 잘라주고, 이걸 키워주고. 이게 전정법이에요. 햇빛과 바람이 통풍이 잘 되게 해야지만이 과실 충실하게 있을 것과 함께, 웃자람 가지 막 바로 직선으로 곱게 올라오는 가지를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그 과일을 충실하게 크게 만드는 게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가지 전정을 왜 하는지,
또 가지 전쟁을 했을 때 나무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날씨가 조금 추워지는 것을 좀 떨어지긴 하면 이제 나가서 이제 이론을 했으니 이제 실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은 전반적인 나무의 성향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림을 보고 다시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나무의 성질은 자연스럽게 자연 유수 형태로 장가지는 많이 돋아나요. 왜냐하면 뿌리의 형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원래 자연 원리라서 작은 과일을 맺게 하는 그런 게 자연 습성입니다. 나무 습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일을 굵게 하기 위해서 통풍과 햇빛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 가지 전정을 하는 건데 전정을 하는데요. 가지 전정하는 기본 원리는 도당성 가지들은 과일을 충실하게 매달게 하지 않고 자기 생리 위주로 크기 때문에 도당성 가지는 눈 하나를 또는 두 개를 놔두시고 다음에 가지를 유인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지를 놔두시고 전정을 하는 거고요. 강전정을 하게 되면 도당성이 더 많이 터진다. 약전정하면은 가지들이 작게 나온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과실은 45도에서 60도 사이에가 과실이 충실히 달리고 가지가 있으면요 전정할 때 배 밑에 있는 등이고 배잖아요. 배에 있는 가지들은 큰 과일을 달지를 못해요. 그래서 배에 있는 가지 정리하시고 도당지 있는 가지는 눈 한 개 두 개를 놔두셨고 다음 여지를 만들어서 이용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정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게 되게 많아요. 전정을 하실 때는 자연 유수 형태로 장가지를 놔둘 것이냐 긴 가지 놔둘 것인지 단초 전정 짧게 하는 전정을 할 것인지 장초 전정 길게 하는 전정을 할 것인지는 그런 이제 실기수업을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것이 낫느냐 결과를 말씀드리면 짧은 가지가 오히려 과일이 더 굵은 게 더 많이 나와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도당성 가지들은 최대한 정리해 주시고 가지와 서로 맞물리고 겹쳐지는 부분을 정리하고 나무님 형태나 또는 삼각형으로 자연 유수형 형태의 그런 전정을 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전정은 방법이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농사 지을 때 나에 맞는 농사를 짓는 것이 가장 좋은 전정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생장을 잘 이해하시고 전정하는 법이 가장 이롭고요. 더욱이 꽃눈과 잎눈을 구별할 줄 아셔야지만이 전정이 쉽습니다. 사과나무든 복숭나무든 자두나무든 포도나무든 전정하는 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꽃눈이 뭔지 잎눈이 뭔지를 이해하셔야지만이 전정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농분 놀이터가 가지 전정을 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가지 전정을 왜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좋아요 되십시오. 얘들아 비 온다 들어가자.